네, 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들고 오는 김재경 어드바이저, 먼저 종목 점검부터 받아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엔터주, 키스트가 어제만 해도 15%대 급등을 나타내서 수익률은 벌써 26%대 올라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용평 리조트, 스키장도 열심히 닫고 있고 주가도 열심히 닫고 있습니다. 두 종목 함께 점검 받아볼게요. 네, 자 일단은 키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 해지가 됐죠. 근데 OTT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국내 한국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이제 좀 완화가 됐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들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나 지금 키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작품들이 또 나오게 되고 6편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장이 더 열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의 그런 작품들의 또 흥행에 힘입어서 또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유심히 보시고요. 자리 잠깐만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현재 구간 제가 추천했던 구간 내에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중기선 걔가 좋아하는 핵심 중기선을 터치했는데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21선 중기 돌파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 타시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용평 리조트인데요. 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용평 리조트는 이제 스키장 시즌이다. 올해 엑스포라는 시즌권을 지금 4개 스키장이 또 발매를 했죠. 또 이제 흥행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용평 리조트가 없으신 분도 지금 수익률이 13% 정도 되는데요. 최고가. 지금 없으신 분들은 당장 사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요. 공모가가 7,000원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남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팬데믹 때도 4,000원 이하로 내려왔던 구간들이 2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은 부담 없이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잠사가 아니라 당장사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용평 리조트 저희가 기대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고 있는 테마부터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테마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회용품 관련한 테마를 꼽아주셨는데 골판지주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 대형 포장의 경우에는 26%대 급등, 태림 포장, 한창제지, 삼육물산, 무림SP 이렇게 일제히 오늘장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정말 카페 페어를 갔는데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페이퍼, 뭐 생분해성 빨대, 이거는 빨대가 녹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정말 많은 걸 보고 야, 이게 정말 무섭겠구나, 끝까지 가겠구나 싶었는데 딱 위원님이 오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련해서 점검해 주세요. 저도 주말에 이제 스타벅스를 갔는데 이제 일회용품을 사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00원의 보증을 받고 다시 컵을 반납을 하면 1,000원을 돌려받는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이제 진짜로 이제 뭔가 크게 시장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골판지 섹터나 제지주가 같이 간 건데요. 역시나 이제 골판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 거리주 두기 대안을 하고 나서 이제 배달할 때 포장지 때문에 한번 갔던 섹터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이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제지 사용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피숍이나 일회용품 사용을 못하는 거, 빨대 사용 못하고요. 컵 같은 것도 못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허용을 한 거는 종이 재질로 된 포장지나 아니면은 쇼핑백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제주라든지 이런 골판지 관련주들은 정부 정책이 시행이 되면은 더 많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기게 되면은 벌금이 또 300만 원 정도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더 많이 지켜질 거고 이런 관련주들은 더 많이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도 갈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오늘 갖고 온 종목은요. 무림 PMP라는 종목입니다. 자,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0.49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66%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수급이 조금만 붙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 지금 최근에 7월 달에 국제 펄프 가격이 1,00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런 펄프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제주주나 이런 것들은 펄프를 수입하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붙을 때 이 종목은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차트 잠깐 보시죠. 현재 구간은 제가 역시나 좋아하는 중기 라인을 지금 지지를 하면서 견고하게 올라가는 자리가 됐는데 역시나 지금 PBR이 0.4배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은 높고 하방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는요. 제가 4,400원 구간을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넘어가는 6,0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하나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네. 다른 제지주들 다 잘 가고 있는데 왜 네네네. 무림 PMP만 조금 약한 흐름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네. 무림 페이퍼도 있고 무림 S&P도 있는데 그중에서 왜 무림 네네. PMP일까요? 사실 저는 원래 1, 2중, 3등주를 좀 좋아해서 급등주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예전에 한번 추천주를 드린 종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펄프를 유일하게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펄프를 수입하는데 얘만 생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좀 더 안정적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드린 거고요. 사실은 뭐 급등주를 드린다고 하면 대형 포장이나 이런 걸 드렸겠죠. 근데 이 종목은 조금 안정적이게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인드로 드렸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시고 대신 이 종목은 손실에 대한 폭은 정말 제한적이니까요. 부담 없이 매수하시고 그리고 이 종목은 또 배당의 성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또 배당 시즌에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관련한 이슈가 공개가 된 만큼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갈만한 테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중국에서 한국 영화 서비스를 재개를 해서 영화 관련한 종목들 단기적인 호재로 봐야 될지 본격적인 탄력을 이어갈지라는 질문입니다. 네. 덱스터만 보더라도 두 자릿대 급등세 CJ, CGV, 위즈익 스튜디오, 바른손, 세기상사 이렇게 또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키스트로도 이미 26%대 수익을 내주셨는데 네. 오늘 또 관련한 종목들 들고 오셨어요. 이게 정말 질문 그대로 단기적인 호재에 그칠지 아니면 이미 어제 오늘 연이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거든요. 본격 상승인지. 일단은 섹터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덱스터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예전에 제가 많이 밀었던 종목인데 그 이유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영화 산업이죠. 전일이죠. 어저께 이제 영화 섹터들을 되게 많이 방송에서 많이 하는 거 봤는데 저는 하루 좀 뒤늦게 갖고 왔지만 종목은 뒤늦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한학년이 해지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이란 중국의 이제 외교적인 부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OTT 부분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면서 한국 영화 다시 개봉을 재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섹터들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개봉될 영화들이나 개봉을 앞둔 드라마들 이런 것들에 대한 흥행으로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흥행으로서 수익이 많이 창출될 거니까 앞으로의 드라마 제작을 하는 회사들을 유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 이제 섹터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제 영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범죄와의 도시 2가 또 1,000만 관객을 돌파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1,000만 관객에 대한 돌파를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재미있는 영화들은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갖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10년이 훨씬 전이죠. 2009년에 아바타 1이 개봉을 했는데요. 1 개봉했을 때 1,200만을 넘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2월 달에 아바타 2가 또 개봉을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작품이고요. 이제 제목은 물의 길이라는 건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수익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라는 바람을 좀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바로 종목 말씀드릴게요. SM 라이프라는 종목인데요. SM 라이프 같은 경우에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월트 디즈니사의 판권을 갖고 있어요. 영화에 개봉을 하면 이 판권들을 갖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아바타 1편이 20세기 폭스에서 배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바타 2는 배급사가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월트 디즈니의 판권을 갖고 있는 종목이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죠. 현재 구간이 최근에 아무래도 한한년이라는 것 때문에 그 영화 섹터가 올라오면서 이게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는 아바타 2가 개봉하기 전에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는 아바타 2가 개봉을 하고요. 분명히 1,200만이 넘게 봤던 영화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또 1,000만이 넘겠다고 저는 보여져요. 보통 영화가 개봉하고 나면은 300, 500만, 800만, 1,000만 되면은 분명히 그런 개봉하고 나서 인원수에 대비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아바타는 1,000만 넘게 갈 겁니다. 왜냐면 저도 볼 거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을 유심히 보시고 분명히 이 종목은 현재 구간 차트 보시죠. 처음에 지금 2,920원이죠, 현재. 근데 전고가가 3,490원인데 제가 볼 때는 목표가는 이 전고점을 분명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3,000원 구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중기 라인인 2,3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1,000만 관객이 흥행에 대한 지지 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바타 2와 관련해서 SM 라이프 디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종목 중에서도 이 종목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종목은요. 주토피아라든지 그다음에 엑스맨, 그리고 덴트폴, 그리고 이제 겨울왕국, 킹스맨 이런 작품에도 또 판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트 디즈니사에서 만든 영화들의 판권을 갖고 있고 이 종목은 또 겨울왕국이나 이런 그게 올라갔을 때도 같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흥행되고 났을 때 분명히 주가 여파가 충분히 있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에요. 이미 과거에 그런 수급은 영화의 흥행으로서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보러 갈 사람도 많고 살만한 사람도 많고 SM 라이프 앤 디자인을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갈테마 가라 시간 함께했고요.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